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에 보니까 1월 31일 이제 자유통일당 창당대회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루어주신 자유통일당을 통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척결해 자유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전광훈 목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현장에 참석했던 자유통일당 추산으로는 본인들 주장으로는 3,000명, 그리고 현장에 있는 좌석은 대략 한 500석 정도 된다는데, 여기서 아멘 해가면서 뭐 이런저런 뭐 흐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흥회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1월 31일 날 여기 효창동이죠.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유통일당 잘 아시지만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가끔씩 그 참석하던 조국 전 장관 그 뭐 일종의 반대 집회죠. 광화문 시위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도 사실은 전광훈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에 왜 이런 시위를 주도했을까? 우파 통합을 위해서였을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우파 통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정치를 그동안에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유통일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 전광훈 목사가 뭐 그렇게 만든 것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왜 여기에 동조를 했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운동권 김문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도가 아니고 그런 지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문수 전 지사의 그 어떤 정치적 언행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신한국당에 영입됐죠. 그리고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부천 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른바 좌파 운동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 중에 어떤 모범 케이스 했을 때 딱 두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재호 전 장관, 두 번째가 김문수 전 지사.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는 그 이후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직전이죠. 뭐 2001년, 2년 이즈음에 보면 제가 여러 다른 정치인들, 제가 그때 한나라당을 취재하고 있을 때인데 한테서 김문수 전 지사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 많이 듣느냐? 참 김문수 전 지사는 정치적 상상력이 진화하지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의 야당 아니었습니까? 새천년 김대중 후보에 의해서 이회창 총재가 패배를 하고, 그리고 야당을 계속 할 때인데, 야당이니까 뭐 투쟁 방안을 서로 그 협의하고 뭐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김문수 전 지사한테 전 지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회의를 하면 항상 삭발 아니면 단식이랍니다. 삭발.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중진 정치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김문수는 말이야, 진화가 안 돼, 진화가. 옛날 그대로야. 어떻게 야당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투쟁을 하는데 삭발과 단식 외에는 방법이 없냐. 걸핏하면 삭발, 걸핏하면 단식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지금 제가 누구인지도 잘 압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물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삭발을 할 때도 있고 단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제도권 정당이 흔히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쟁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걸핏하면 단식하고 걸핏하면 삭발하는 투쟁 방식으로는 유권자들한테 호감 있게 다가설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 전 뭐 관심을 많이 끊고 있었죠.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서 별로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지난 선거를 앞두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겠다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전에 서울 동작을 지역이죠. 동작을의 당에서 김문수 전 지사한테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뭐 왜 거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낙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선을 우려해서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작을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있어서 출마 안 한 사람이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대구 수성갑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대구 출신 맞습니다.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맞는데 그동안의 정치적 고향은 경기도 부천이었죠.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 고향으로. 그럼 수성갑에 왜 갔을까요? 후배인 김부겸 의원을 타도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낙선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갔겠죠. 그러나 이 선택이 얼마나 그 뒤에 재앙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은 도대체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김문수의 초현실주의적 정치라고 지금 제목을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김문수 전 지사의 주변에 있던 모 씨가 저한테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 수성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성갑으로 이제 뭐 사석에서 얘기한 거니까 수성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치적 사망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는다 정치적으로는. 왜 그러냐? 거기에서 출발해서 수도권에서 계속 수십 년간 정치를 했던 사람이 다시 고향을 찾아서 물론 그 고향이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서 한국당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사람들로서는 김문수라는 사람도 출향 인사로서 자랑스럽지만 대구가 김부겸이라는 사람도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시킨 김부겸이라는 사람도 상당수가 적어도 대구 수성갑 유권자들의 40% 정도는 김부겸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찍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 대구 경북에 있는 수성갑에 있는 유권자 40%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그 김부겸 의원을 이기겠다고 자기 배지 달겠다고 거기로 내려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정치적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선택을 하더군요.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 동작을에 그래 내가 나가겠다 뭐 질 수도 있지. 그러나 과감하게 당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나가겠다라고 출마를 했다면 저는 동작을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거절하니까 그 후에 나경원 지금 현재 의원이 출마해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전 지사의 정무감각 이게 너무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에 또 자유통일당 대표가 된 사실 이것도 지금 선거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문연대가 지금 혁신통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는 거기에 참여 안 한다고 하고 유승민 의원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만약에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만 빼고 지금 당장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민영삼 씨, 시사평론가로 유명하죠. 협통위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수의 반문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마당에 김문수라는 사람은 한국당을 탈당하고 자유통일당 대표로 간다. 근데 그 자유통일당 대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반문연대의 균열을 초래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 뻔한데 그런 선택을 한다. 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이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74일, 73,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가. 그동안에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반문연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을 통해서 제1야당이 된다 또는 제1당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김문수 전 지사한테 힘을 다 몰아줘야 할 것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보수 중도 계층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0%입니다. 0%.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럼 이런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이 개신교 기독교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정당으로서 계속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도 또는 2012년의 경우에도 기독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기독당이 2008년에 비례대표 2.59%, 44만 3,770명 정도가 여기를 지지했습니다. 2012년에 기독당이라는 데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는 1.2%. 그 다음에 2016년에는 기독교계 정당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기독당이라는 데가 있고 기독자유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독당이라는 데는 0.54%, 기독자유당은 무려 2.63%. 이 정도면 62만 6,800표를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3%를 넘어야 비례대표 배분을 받습니다. 근데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6년도에 기독교계 정당이 단일 정당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합치면 3%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때 비례대표를 배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지역구에는 출마를 거의 안 시켰습니다. 지역구에는 뭐 전국적으로 뭐 몇 군데 정도밖에 출마를 안 시켰고 정당 투표만 하려고 비례대표에는 올렸는데 이름을 기독자유당이 2.63, 기독당이 0.54 그러면 합치면 3%가 넘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배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분열하는 바람에 못 받은 것이죠. 아마 이번에 자유통일당은 3%를 넘겨서 받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곧 반문 진영에 대한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곳에서 후보를 전국적으로 몇 명을 내고 정당 투표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상당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3.5%를 가져간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는 못 내겠지만 253개 지역구니까 그 중에 뭐 한 50개만 내더라도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 한 50개만 내서 한 지역구당 뭐 한 500표 내지 1000표씩만 가져가도 당락을 가르는 지역구가 아마 꽤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반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문수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물론 만약에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다면 자기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 뭐 충분히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뭐 이념, 지향, 소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외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아마 한 석 내지 두 석을 한 석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3%를 넘는다 할지라도. 그럴 경우에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 이게 과연 구현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요,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생물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유지를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생물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관리의 문제는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소신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만약에 수도권 같은 데에 몇십 군데 정도의 후보를 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00표쯤 가져갔다. 각 지역구당.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한국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정치는 현실인데 지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 행보다. 그래서 제가 초현실주의적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앞으로 70일 이상의 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를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쪽 진영에서 분열적 행동을 하더라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결국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표를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김문수 전 지사의 이런 행동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문제일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결국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김문수의 정치 행보가 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초현실적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